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영생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 1번 시작합니다. 자, 부등식이 양쪽에 있으니까 이것도 연립부등식이네요. 마이너스 9, 4x 플러스 3 처리가 됐고 4x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4x 플러스 3, x 플러스 12, 3x 9, x는 3보다 작다. 처리가 되겠죠. 자, 해서 이제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봐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표시했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 표시했을 때 공통되는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볍게 풀이가 해서 1번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이니까 이렇게 좀 쉬운 문제가 나온 거지. 고등학교 과정에 이게 1차 연립 이렇게 나오면 이제 사실 좀 쑥스러운 겁니다. 자, 시간도 절약하고 점수도 확보하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번 마치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연립방정식인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차, 2차가 나 보이네요. 1차, 2차. 그럼 뭐 당연히 1차를 2차에다 대입해서 풀이하는 것이 연립방정식의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y를 가볍게 소거하면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해서 제곱 들어가고 는 25 처리됐습니다. x제곱 4x제곱에 5x제곱 쓰는 거 무리 없으시죠? 40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얼마가 돼요? 100인데 그럼 75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 8, 40에 5, 1은 5, 5, 25 이렇게 되면 되니까 3, 5 이렇게 되면 되나요? 자, 그러면 x값이 3, 또 x값이 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x값이 3이 얻어진다는 이야기는 x에다가 3을 대입하니까 y값이 어떻게 되는가요? 3, 6이니까 4 처리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x값이 그러면 5가 되면 y값이 0이 되는 겁니까? 이건 뭐 답은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 그러면 당연히 3, 4 이렇게 합한 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7 결과 구하면 되겠죠. 자, 연립 방정식 조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1차 부분을 2차에다가 대입해서 풀이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점에 대하여 2대 1로 외분하는 점. 1, 3, 2, 5 이렇게 되는데 외분점 2대 1 외분점. 외분점 공식이 어떻게 되죠? m 플러스 n 분의 mx2 더하기는 내분점인데 마이너스 nx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 마이너스 1 처음이니까 쓰는데 이제 별로 쓰고 싶지 않죠. 크로스 형태니까 4 빼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2 마이너스 1에 10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분모는 1이라서 이게 다 필요가 없고요. 그럼 분자가 3, 그 다음에 7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요 녀석 열심히 구한 이 외분점이 직선 위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대입하라는 얘기죠. y값 7은 x에다가 3을 대입하니까 3k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러면 k값이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k를 구해주십시오. k값 1입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항목 내분점, 외분점. 자, 외분점 구해가는 그 형태가 나온 겁니다. 내분점은 더하기 형태고 그 다음에 중점인데 중점은 더 쉬운 형태고요. 내분점, 외분점 구해가는 그런 식. 자, 외분점 구한 것이 뭐 직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평행한 문제가 되겠죠. 거기다 문제에다가 좌표에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아마 그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분점, 외분점 구해가는 공식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 이게 단가요? 4번까지도 평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구하면 되겠습니다. x 차이가 1이니까 제곱하면 되겠고 y 차이가 a니까 a제곱 처리해주면 되나요? 이게 루트 5다.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1은 이퀄 5 처리해서 a제곱은 4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는데 문제에서 음수 a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체킹해서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가볍게 질문했습니다. 뭐 4번까지 특별한 항목들이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공식
그 다음에 기본 이론들을 질문하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4번 마칩니다. 5번 시작합니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상수 A 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식은 y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y는 5분의 3x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죠. 자, 그렇다면 기울기가 5분의 3이 되겠고, 두 번째 있는 식은 y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됩니까?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자, 서로 수직일 때는 어떤 성질이 있나요? 기울기 5분의 3하고 마이너스 a를 곱하기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a 값은 당연히 3분의 5 이렇게 처리돼야 되겠죠. 3분의 5 처리해서 구해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선 공부하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그 식에서 이 a 값, b 값, y는 equal ax 플러스 b 이렇게 정리됐을 때 a, b 의미를 좀 파악해야 되죠. 이 부분이 이제 기울기를 나타내 주는 거고, 여기 이제 y 절편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건데, 자, 기울기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되겠고, 두 직선 사이의 관계를 논해갈 때, 뭐 평행하면은 기울기 같고 y 절편 다릅니다. 일치하면 뭐 둘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돼 있을 때, 수직하면 기울기 곱이 결과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 마이너스를 돼야 되겠다. 반드시 학습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될 그런 항목이었죠. 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질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 학습 적실히 잘 돼 있어서 이 정도는 가볍게 풀이라고 믿겠습니다. 자, 5번 마칩니다. 6번 시작합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편리한 점, 어떤 점을 잡더라도 거리가 항상 다 똑같아지죠. 이 반대편에서 점을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좌표를 하나 가볍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가면 되겠죠. 자, 요 식에서 그냥 0,0 이런 걸 잡으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x에 0 대입하면 y도 0 나오죠. 자, 그러면요, 2제곱 더하기 4제곱 처리했고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의 절대값 됐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 이런 형태를 제가 처리한 거죠. 자, 처리된 것 같습니다. 루트 20이다가 루트 20이면 얼마예요? 4, 5, 20이니까 2 루트 5를 처리되겠죠. 절대값 하면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약분하니까 2분의 루트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2분의 루트 5 결과를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했죠? 점 하나는 좌표 편리한 거 잡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자, 이쪽 직선 파트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것을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들은 잘 학습되어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6번 마칩니다. 7번 시작합니다.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허근요? 오, 3차식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음수가 8이고 양수도 합하면 8이라는 얘기는 1이 근이 된다는 뜻이죠. 자,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내려오고 마이너스 처리해서 5 되고 5 되니까 착 됐습니다. 자, 그러면 x-1 처리됐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퀄 제로 이렇게 될 때 요 2차식, 즉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허근이 생긴다는 얘기죠. 알파 베타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구하라는 얘기는요, 전개를 하게 되면 알파 베타 괄호로 했죠. 자,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5, 요 부분만 잘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5 대입하고 2 대입해주면 이렇게 처리되는 걸까요? 자, 그러면은 결과가 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4가 있겠죠. 자,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3차 방정식은 곧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한다든지 이런 항목 없습니다. 3차식이 뭐 허근 갖는다고 했을 때 갑자기 이 부분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없고요. 반드시 3차식은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형태, 지금 이제 3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통했죠. 구하게 되면 나머지 이 2차 부분에 대한 것이 정보가 되겠죠. 뭐 허근입니다, 실근입니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일단 먼저 인수분해해서 근 하나 구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된다는 사실 정확하게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7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옳은 것만을 임대로 골라달라. 오메가 반은 켤레복소수다. 당연하다. 이거 뭐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나오는 건데 중간고사 때보다는 살짝 좀 어려워졌나요? 자,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x세제곱 자, x-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이퀄 제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2차식이 나오는데 요 식에서 바로 이제 허근이 나오는 거죠.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당연히 오메가 바 이렇게 되어 되겠습니다. 켤레근 가지니까. 그렇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고 2차식이니까 당연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런 거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 이런 거 당연히 성립하고요. 그 다음 뭐 오메가 바 세제곱하고 오메가 세제곱 다 당연히 1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차수를 나누면 유리식 형태가 되는 거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1 이건 뭐 바 형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근을 구하게 되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이 1인데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됐고 오메가 바가 1이니까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가 된다. 자, 이만큼 부분이 이제 이론인데 아직 문제풀이 안 했습니다. 자, 문제 하나 한번 볼까요? 자, 진짜 옳은 것을 뭘로 골라달라 그랬는데 오메가 10제곱 물어봤습니다. 오메가 10제곱 오메가 10제곱이요? 자, 아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9제곱이니까 다 곧바로 세제곱이 1이니까 9제곱도 1 처리돼서 이 부분을 대입하면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자, 두 근의 합, 이 부분을 뭐 간단히 끝났습니다. 어떻게 되는데 있죠? 마이너스 1 처리돼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에헤이. 두 근의 곱은 가볍게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른 한 근은 오메가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이 오메가하고 켤레근이 오메가 바가 돼야 되는데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관계를 좀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호호. 벌써 끝났나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죠? 자, 요거 이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세제곱은 다시 1, 4제곱 여기 이제 세제곱입니다. 4제곱 그 다음에 5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오메가 6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이제 0, 0, 0 이렇게 처리돼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냐면 99제곱까지 물어봤는데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 부분이 3, 6, 9 가는 거니까 99니까 여기 하나가 딱 남겠습니다. 딱 끊어지고 이게 이제 오메가 99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윗부분이 다 0이고 이렇게 1 하나가 남는데 결과를 뭐라고 했습니까? 0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중간고사 때보다는 살짝 좀 어려워진 뭐 다양한 형태들 질문 던지고 있네요. 하지만 좀 가볍게 풀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 우리가 이론 정리 파트 세제곱 부분 인수분해에서 나왔을 때 이 2차식의 근 한 근이 오메가면 오메가 바 당연히 켤레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전부 다 암기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 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2차 방정식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 다음에 주어진 2차식에다가 근 대입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고 문제의 세제곱 가르쳐줬으니까 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만약에 근위 공식으로 구한다면 근이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오메가들이 이렇게 되겠다는 거니까 또 당연하고요. 좀 특이하다면 뭐 주어진 식이 근데 이제 이게 곱셈 공식 때 잘 보게 되면 2차식이랑 유리식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이 가운데 차수 부분하고 이렇게 딱 나눠 가지고 이런 모양 만드는 거 유리식 형태 만드는 거 이것도 이제 이건 곱셈 공식 때 연습을 좀 돼 있으면 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새롭게 공부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게 있다면 단 하나 주어진 식에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이 부분이 그나마 공부해야 될 거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학습을 하면 그런 되는 형태라는 사실 거듭 강조합니다. 자, 암기를 조금 한다기보다는 이론 나올 때마다 지금 이렇게 주어진 항목들을 두 근의 합은 뭐였어? 두 근의 목은 뭐였어? 2차식 관계니까 이런 관계가 있어. 이렇게 직접 좀 한 번씩 써보면서 학습하는 것이 좋은 학습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8번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니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9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m과 그때의 자연수 m, 자연수 k가 되겠네요. 대해서 두 개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1차하고 2차가 되어 있는 연립 방정식이라면 이렇게 대입을 해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뭐 중근 갖는 형태니까 d제로 이런 걸 좀 풀어달라 이런 뜻인데요. 자, 이번에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m 이 부분은 사실 원을 나타내주고 x 플러스 2y는 k 이 부분은 직선을 나타내주는데, 자, 이 부분은 달리 해석하면은 원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달라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뭐가 되겠다? 반지름이 되겠다. 이런 형태의 풀이가 훨씬 더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중심 좌표가 0,0 이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k는 이꼴 0 놓고 중심 좌표 0,0 이 부분에서 거리를 구하면 루트 1, 2 제곱제곱해서 더하기 해주니까 5가 되겠고요.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k의 절대값. 이 부분이 자, 반지름 루트 m이 되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k라는 것은 루트 5m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요 k 값도 자연수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m이 이제 5 됐고, 그 다음 여기다 이제 5 곱하기 4 이런 거 해서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자, m 값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고요. 1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m 값은 5가 될 수밖에 없겠고 k 값도 5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처리해서 10을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좀 더 쉬운 풀이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원래는 1차, 2차가 되어 있다면 대입해서 오직 한 쌍이니까 d제로 풀어가는 부분. 자, 연립방정식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대입해서 정리하고 반드시 띄고 하는 과정이 산수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주어진 식의 특징 잘 살펴서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접할 때다. 자,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을 통해서 가볍게 풀어가는 방법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좀 학습하면 보탬이 되겠죠. 자, 9번 마칩니다. 10번 시작합니다. 길이가 12인 철사의 양 끝을 x만큼 자른 후 자르고 x만큼 자르고 아하 12-2x 이렇게 처리되겠는데요. 자, 알겠습니다. 자른 후 세조각 철사를 3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x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x 12-2x 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쪽에 잘라낸 조각 2x가 문제인 12보다 크면 안 되겠죠? 같아져도 안 되죠. x는 6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같아지게 되면 절반 잘라서 세 조각이 아닙니다. 두 조각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는 삼각형 결정 조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2x가 12-2x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변 길이 합이 한 변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4x가 12보다 크니까 x가 이제 또 3보다 크다는 범위가 되겠고, 자, 이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x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자, 삼각형 만들기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괜시리 좀 두려움이 살짝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처리해 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범위 구하고 두 군에 합해서 답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건 좀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 만들고 할 때 괜히 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어진 식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 양쪽 x 잘라내고 가운데 길이 그러면 표시될 수 있겠고,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항목 두 개 잘라낸 게 뭐 절반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절반이 돼도 두 조각밖에 안 되니까 그보단 작아야 되겠다. 기본 항목이고요. 그 다음 삼각형 만들었다고 했을 때 두 변 길이 합은 두 변 길이 합이죠. 두 변 길이 합은 나머지 한 변 길이보다 어떻게 되겠다. 커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되겠습니다. 결정 조건 아는지 그 점검하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0번 조금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1번 시작합니다. 3차 방정식이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근을 가르쳐줬나요? 자, 세
실근 중 가장 큰 근을 B라고 했을 때 뭐 구해달라. 근을 가르쳐줬으니까 제일 쉬운 것부터 하죠. 뭐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A 이퀄 7로 이렇게 처리됩니까? 호호, 이거 뭐 생각보다 쉽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 3, 1, 마이너스 3 A 값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냥 1도 되는데 호호, 그럼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 4, 4, 1 되잖아요. 이렇게 호호, 나머지 한 개도 또 구했습니다. 참,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맨 처음에 근이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에서 1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주어진 마이너스 1 근이 있었고요. 우리가 구한 근 얼마가 있는 거고요. 1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3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형태의 또 근이 좀 생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세 실근 중 가장 큰 근을 B라고 하자. 가장 큰 근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벼운데요. 그럼 B 값이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처리됐습니다. A 값 마이너스 1 나왔고 B 값이 이런다 합하면 0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자, 3차씩 나왔는데 그래서 좀 살짝 긴장할까 했는데 근 가르쳐줘서 A 값 찾는데 지장이 없고 그렇다면 식이 완성됐을 때 근 하나 아니까 어차피 조립제법 하게 됐을 때 그럼 결국 2차 방식 풀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세 실근 중 가장 큰 근 뭐 이런 형태 표현이라서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뜯어보게 되니까 별거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학습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자, 확실하게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11번 마칩니다. 1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습니다. 이때 직선의 그래프로 오른 것을 골라달라. ABC의 부호를 결정해달라 이런 얘기가 같습니다. 그래프가 위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볼 것도 없이 A값 0보다 작습니다. 됐죠? 그 다음 C, Y절편입니다. Y절편 양수 금방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B값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죠? 대칭축입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이 이쪽에 그어져 있으니까 0보다 작습니다. 됐습니까? A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된 마이너스 A는 플러스가 되겠고 그럼 B 값이 나오니까 B 값은 또 어떻습니까? 0보다 작습니다. 처리됐죠? 그럼 이제 ABC 부호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A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A하고 B하고 둘 다 부호가 음수인데 또 마이너스까지 붙었다고요? 그러면 음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분의 C, Y절편이 되겠습니다. A하고 C, 소부호가 다른데요? 그럼 Y절편도 뭐가 되겠습니다.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그림이 있는 건가요? Y절편 음수니까 음수인 것 부분 되겠고 기울기가 음이니까 4번 선택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중3 때 나오는 문제인데 자, 중간에 또 좀 지칠까봐 점수 주는 문제 하나를 또 살짝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3번이 되겠습니다. 두 점을 잇는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과 수직이등분선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X축, Y축으로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점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수직 이등분. 자, 표시 대충 해볼까요? 1,2, 3,4가 있습니다. 수직 2등분. 2등분이니까 일단 이 둘의 이제 중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X좌표 4에 2 구하면 되겠고, Y좌표 6에 3.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가운데 점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엔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어진 두 점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 되잖아요. X값이 1에서 3, 2가 되겠고, Y값 2, 4. 4에서, 원래 3,6이었나요? 좌표를 잘못 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3,6 중점 좌표 4에 2 8에 4가 되겠습니다. 와, 이 문제 잘못 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기울기 x 3 빼기 1 2 됐고 y는 6 빼기 2니까 4 이렇게 처리돼서 기울기가 2가 되죠. 자, 직선의 기울기가 2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전체 뭐 그냥 들어갈까요? y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되겠고 플러스 1에 플러스 5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y 절편이 5가 되겠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 5에 10 지나면 되겠습니다. 해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가볍게 끝난 것 같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니까 25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죠. 자, 수직 이등분선 직선 파트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형태인데 그냥 수직 이등분선 구해가는 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연결되겠느냐 해서 어려운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 뒤에는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는 정도니까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직 이등분선만 잘 구하면 되는데 말만 잘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수직이면서 이등분 둘을 나눠야 되니까 중점 당연히 찾아야 되겠고요. 중간에 좌표가 살짝 위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구해서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수직되는 기울기 이렇게 찾아내고 그렇다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 됐습니까? 중점하고 기울기 이렇게 구해가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 구해가는 거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칭 이동 배울 때 직선 점 대칭하는 이렇게 대칭해서 갖다 쏘는 이 부분도 지금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론들 적용해 가는 거니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3번 마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두 직선과 y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라. 일단 교점부터 구하겠습니다. x-y-2는 이꼴 제로 2x 플러스 y-5는 이꼴 제로 연립방정식 풀이하는 게 직선의 교점 구해가는 거죠. 더하기 해주면 3x가 되겠고 마이너스 7은 이꼴 제로 x좌표가 3분의 7 이렇게 됐습니다. 오호 숫자들이 우리를 살짝 괴롭히려고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 위쪽 식에서 y는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이곳에다가 3분의 7을 대입해서 3분의 1을 빼니까 y 값은 얼마나 나오죠? 3분의 6을 빼니까 3분의 이렇게 나오나요? 교점 구했습니다. 대략적인 또 직선도 좀 알아볼까요? 직선도 좀 알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y는 x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잡아서 직선 기울기가 1짜리를 좀 이렇게 대략 쭉 그어가고 됐습니까? 자, 요거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니까 5에서부터 가는데 x 좌표가 3분의 7이고 y 값이 3분의 1이니까 뭐 교점 이렇게 좀 된다는 얘기입니까? 되겠습니다. 이쪽에 5 해서 이렇게 이제 교점 찾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면서 교점을 정해야겠다. 그러면 어디 되겠습니까? 이 둘의 어디 중점 부분 지나면서 직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자, 이 길이가 같아지게 되는 거니까 되죠? 그럼 넓이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이가 똑같으니까 넓이가 같아지겠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 교점 좌표는 얼마가 되나요? 합하면은 3이니까 여기 좌표가 이제 0,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이제 3분의 7, 3분의 1이었으니까 자, 기울기부터 또 구해볼까요? 기울기 그러면 3분의 7 되겠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이렇게 빼니까 음수값 나오겠죠? 된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6분의 2 마이너스 9 7입니까? 마이너스 7? 3분의 7 이렇게 됐고요. 그럼 77 소거되고 이렇게 소거되는 거니까 그럼 기울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처리가 됐죠. 됐습니까? 그럼 직선의 방식은 2분의 x 됐고 y절편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 y좌표가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y절편에 해당하죠. 그럼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직선의 방식은 가볍게 끝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 있죠. 됐습니까? 자, 문제 조금 도형적인 측면이 감이 되는 듯해서 좀 어려운 듯 느껴졌지만 실질적으로 풀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니까 교점을 쫙 구했고요. 자, 불안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직선과 y축이 이루는 도형이다 라고 해서 직선 좀 표시해서 직선들을 확인해 봤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너무 엉터리 같습니다.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인데 여기 좌표가 5면은 완전 거짓말이네요. 5면 이쯤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됐습니까? 자, 교점 표시했고요. 그랬을 때 삼각형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당연히 이제 이쪽 y축에 있는 이 길이 부분이 서로 똑같게 되는 이 점을 찾게 되면 밑변 길이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같아지는 형태라서 넓이가 2등분. 그래서 이쪽 마이너스 2와 플러스 5의 가운데 값인 2분의 3 이렇게 좌표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또 y절편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니까 기울기만 정확하게 잘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구했고 직선 방정식 완성해 갔습니다. 됐습니까?
자, 도형적으로 살짝 무슨 뜻인지를 파악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뜻 파악이 좀 잘 못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제 큰 틀의 문제 흐름을 다시 되짚어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14번 정도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실력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14번 마무리합니다. 15번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부등식 중에서 해가 없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하고 그래프 모양하고 2차 함수를 좀 이용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은요, 판별식 D를 조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0보다 작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 많은 부분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자, 모든 실수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그려보겠습니다. 니은 역시 판별식 D를 조사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의 10, 5, 8, 40 이렇게 되는 게 또 0보다 작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0보다 큰 이런 형태 그려졌습니다. 이때 이제 0보다 작다. X축 아래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걸 골라라. 니은 이런 부분들이 해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디귿이요. 디귿은 또 정리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역시 판별식 D를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5 하니까 0보다 작은가요? 자, 이것도 이렇게 그래프 위로 좀 떠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구하라.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역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뭐가 되겠죠? 해가 없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도 해가 없다 처리가 됐고요. 다음 미음은요. 이거 직접 좀 정리 좀 해주지.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공연스레 이런 거 가지고 좀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역시 또 판별식 D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분의 D 이렇게 처리해주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되니까 0보다 작습니까? 자, 모두 0보다 작은 그래프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0보다 큰 모든 것들이 다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하고 주어진 식하고 좀 연결시켜서 부등식하고 연결시켜서 범위를 구해달라. 자, 그런데 이제 특정한 범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해가 이제 모든 실수가 되거나 해가 없는 그런 형태의 식들만 모아놓고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재미있군요. 자, 그래프 모양하고 판별식 D하고 연결시켜서 부등식을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물어본 거니까 착실하게 좀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마칩니다. 이번에는 16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열심히 구한 것이 2차 부등식의 해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 열심히 풀어야 되겠는데요. 자, 풀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4 0보다 작다. 됐죠? 1, 1, 2, 7이 14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작다 보니까 범위 표시 곧바로 갈까요? 자, 마이너스 7 있고요. 플러스 2 있고요. 작다니까 이렇게 범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됩니까? 뭐 그러죠. 뭐 0보다 크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위에다가 겹쳐서 그리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플러스 2보다 또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공통되는 부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이 주어진 식 a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b 이 부분의 0보다 작다 부분이랑 어떻게 되라? 뭐 해가 좀 같아져라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풀이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작다의 사이값 부분 돼 있으니까 뭐 가볍게 잘 다 처리됐고요.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요거의 근이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2다. 저는요 이렇게 근과계수의 관계를 풀려고 합니다. 두 근의 합 형태를 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9 되는데 이 결과가 실제 둘을 합하면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1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두 근의 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문제에서는 a분의 b 되는데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b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곱하면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값, B값을 모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 플러스 B값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아까 15가 되겠죠. 15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문제랑 연결시켜서 꼼꼼하게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2차 부등식 풀어서 범위 표시 쭉 했고요. 또 풀어서 범위 표시해서 범위 표시에 거쳐서 공통 부분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하고 이제 2차 부등식하고 같아져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살짝 센스 있게 이제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근과 계수 관계, 두근합, 두근곱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이제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서로 이론을 공유해가면서 가장 효율적인 풀이를 통해서 시간을 좀 절약해가는 빠른 풀이법을 좀 찾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습이 필요한 거죠. 자, 지금도 마지막에 2차 부등식을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 좀 보여드렸습니다. 착실하게 공부하셔서 이 정도는 뭐 가볍게 좀 이해하고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마무리합니다. 17번 시작합니다. 1차 부등식이 나타내는 직선이 K값에 관계없이 아주 재미난 표현입니다. 항상 지나는 점과 원점 사이 거리를 구해달라. 당연히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문제를 좀 살펴봐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K가 들어간 부분 열심히 정리해야 됩니다. X 플러스 Y K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 맞습니까? 자,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안 들어간 부분은 전개해주면 3X 이거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을 보게 되면 1차 부분이니까 이렇게 밑줄 그은 이런 부분들이 각각 뭐가 되면 되죠? 0, 0 이렇게 좀 성립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니까 뭐 가볍게 우리 이제 연립방식 풀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이꼴0 됐습니다. 자, 위쪽 식에다가 2배 해서 좀 더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x 되겠고 2배 4에다가 10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x 값이 2가 나왔고 2 처리되니까 호호 y 값이 0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항상 지나는 점 2,0을 구했습니다. 자, 근데 이 2,0하고 원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면 뭐 이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2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뒤에 원점하고의 거리는 매우 쉽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주어진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한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찾아갈까?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 처리해서 0, 0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가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직선 방정식 이쪽 평면 이론에 들어갔을 때 많이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함께 영생고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18번 이어집니다. 점 A를 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선분 BC는 반드시 한 점을 지난다.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무엇을 질문하는지 살짝 좀 숨겨뒀습니다. 그 숨겨둔 부분들을 잘 찾아내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게 무게중심이 주어져 있거든요. 자, 이 무게중심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가 좀 얻어내야 됩니다. 자, 무게중심 하게 되면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중선의 교점이다 라는 부분이 무게중심 정의죠. 중선이라는 것은 이제 반대편에 이 중점을 이렇게 연결해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중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고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무게중심 공부하게 되면 또 이제 중학교 때 뭘 배웠죠? 2대 1의 B가 된다. 이런 부분 알아야 되겠는 거죠. 이 B가 2대 1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모양은 잘 모르겠지만 이 B, C, 이 직선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중에 지금 한 예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럼 이제 모양 자체가 뭐 삼각형도 모양이 이렇게 바뀌고 뭐 중점도 바뀌어서 이렇게 해서 다른 모양이 그려져야 되겠지만 자, 이 중점이 이 부분이라는 사실은 BC의 중점이 여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문제의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BC는 반드시 한 점을 지나는데 그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BC의 중점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모양을 좀 다시 한번 좀 그려보게 되면 A란 점이 이곳에 있고 G가 이곳에 있고 중점 M이 이렇게 있는데
됐습니까? 이게 이제 2대1이 되는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 A점하고 G를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요거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 3,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G를 3대1로 뭐가 그런 거죠? 외분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좀 이해되겠습니까? 3대1 외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점 좌표 1, 1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 무게중심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써놓고요. 3대1 이렇게 외분해서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1, 2분의 크로스 형태로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마이너스 9, 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4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2 처리되겠고 10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서 좌표를 구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항상 지나는 점이 되겠죠. 자, 그 점을 A, B라고 했을 때 A, B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얼마죠? 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이 갖고 있는 성질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무게중심 정의 중선의 교점 2대1 뭐 다른 성질도 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이 바로 뭐다? BC의 중점 이 부분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 2대1 요걸 이용해서 보게 되니까 3대1로 외분한다라는 이 결정을 내려간 요 절차가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3대1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외분점 구하는 연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잘 처리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으시겠죠.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18번 문제의 뜻이 조금 숨겨져 있는 거니까 그것을 캐치해가는 그런 과정 학습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루트가 무려 3개 되어 있습니다. 루트. 와우. 근데 이 식의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떡하죠? 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식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잘 알아야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죠? 자, 제 생각은 0,0하고 a, b하고의 거리를 묻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죠? 당연히 루트 안에 제곱제곱이니까 이것도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보니까 A하고도 B도 있고 C도 D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C, D하고의 또 거리를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럼 세 번째는요. C하고 D가 또 있는데 4,3이 있으니까 C하고 D하고 또 4,3하고의 거리를 또 질문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0,0하고 A, B, C, D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4,3이라는 점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뭐 어떤 점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리 이런 식으로 됐죠? A, B도 있고 여기 C, D 이렇게 좌표들이 있는데 거리를 물어본 거죠. 이런 거리들을 합했는데 최소가 된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냥 직선 거리를 쫙 가면 되는 거죠. 그럼 뭐 4,3 있으니까 거리는 그냥 가볍게 5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됐습니까? 야, 요것도 그러니까 알고 나서 보니까 문제에 주어진 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달라. 그런 거군요. 루트는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루트에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니까 두 점 사이, 두 점 거리 이런 형태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A, B하고 C, D 이렇게 되는 거 보고 다시 이렇게 C, 4, D, C, D하고 4,3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더하기 돼 있으니까 거리. 야, 근데 여기 이제 직선거리로 그럴싸하군요. 자, 주어진 식이 무슨 뜻인지만 파악했다면 좀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그 파악해가는 과정이 물론 학습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도 좀 쉽게 풀 수 있는 실력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19번 설명 마칩니다. 20번 시작합니다.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3개일 때 자연수 K값을 구해달라. 절대값 수직선 부분 마이너스 1 부분하고 K 부분에 지금 관여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전체 범위를 3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풀리겠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풀리겠고요. 자, 그럼 K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K는 소거가 되겠고 자, 그러면 뭐 마이너스 2x 그냥 차분하게 쓸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그러면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자, 주어진 범위를 좀 표시하게 되면 이제 요 범위 안에서 이런 게 생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 뭐 합칠 때 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x 플러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되겠고, 자, 이쪽이 이제 k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x 소거되고 k 소거되고 1, 2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거 요 부분 범위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성립한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x 값이 k보다 크거나 같게 되게 되면 주어진 식이 모두 다 양으로 풀리는 거니까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k 처리해 주겠고 k 플러스 2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x가 되겠고요. 여기는 그러면은 2k 플러스 1 처리가 되나요? 자, 그러면 x 값은 k 플러스 2분의 1 이런 형태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범위 표시를 해보면요, 지금 문제에서 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었고 k가 이렇게 있었는데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거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처리돼서 k보다는 또 k 플러스 2분의 1이죠. 이런 범위 있었고 또 여기 합쳐지고 또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서 여기 좌표에서 이렇게 좀 나온 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만족하는 이 범위에 있는 정수개수가 3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개수는 당연히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0 하고요, 그 다음 숫자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k 이렇게 처리해서 뭐 3개로 끝내야 되지, 뭐 k를 뭐 갑자기 2 만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3개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1이다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좀 풀이를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풀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과연 할까요? 자, 절대값이라는 것은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인데 절대값 2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떨어진 거리의 합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쪽에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고 k가 이런 점이 있는데 떨어진 거리의 합이 k 플러스 2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벌써 거리가 k 플러스 1이 되어 있거든요. 거리 합이 k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1만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간 거리랑 요 녀석도 여기까지 해서 요 간 거리랑 요거랑 이제 합친 결과가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간격은 당연히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좌표가 k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편도 이렇게 처리해서 가야 되는 걸 하니까 2분의 1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좌표가 되겠고요. 자, 이 좌표를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을 이용해서 아까 한참 걸려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열심히 풀었었던 했던 부분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근데 아쉽게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학 교재에 이런 관련 문제의 해답에는 이렇게 절대값 해석하는 부분에 대한 풀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제 위에서 제가 이렇게 풀었던 것처럼 범위를 나눠서 풀이한 것들이 물론 제가 푼 것보다 이쁜 글씨로 또 이렇게 잘 나눠서 풀었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하는 풀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학습해서 알아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절대값에 대한 해석 부분 좀 설명해 드렸는데 좀 이해는 좀 되시겠습니까? 자, 알면 좋은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복습을 통해서 자, 여러분 다시 듣게 해서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마무리합니다. 2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4, 세로의 길이가 6인 직사각형이 있다. 그림이군요. CD의 점 M, 그렇군요. 대각선의 한 점 P, P에서 오케이. 선들을 열심히 내린 좌표 QRS, QRS 알겠습니다. 근데 길이가 같더라. 자, 이렇게 됐을 때 PR 길이를 구해달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림 부분에서.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평면 좌표 배웠을 때 이렇게 좌표 표시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B점 좌표는 0,0 처리가 될 거고요. A점 좌표는 0,6, 그럼 C점 좌표는 4,0, M점 좌표는 4,3.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좌표가 쫙 다 정해집니다. 문제 P라는 점이 AC 위에 있으니까 AC의 직선 방식도 가능합니다. Y는 기울기가 4, 6,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6 처리해주면 되겠고, AM에다가 수선 발레를 했다. AM 직선 방식도 가능합니다. Y는 4의 중점이니까 3이죠.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6 이렇게.
자, 나중에 또 거리 구해야 되죠. 자, 이 부분은 아예 바꿔 써놓은 게 좋겠습니다. 전체 4 곱하기 하고 x 이항시키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4, 6, 24 이꼴 제로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곧바로 그럼 p 좌표를 x, y 해서 이제 거리를 구해버리면 됩니다. 5분의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4 절대값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pq 길이는 y 값이니까 그 다음에 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4가 곱하기 해서 5y 한 번 풀리고 한 번은 마이너스 5y 이렇게 풀려야 되겠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4 됐습니까?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위에 거를 푼다는 이야기는 3x 플러스 3x 이거 좀 정리해서 써야 되겠죠? 자, 이것도 아예 이항시키니까 y는 하고 정리가 가능하군요. 3x 마이너스 24 하고 우리가 저기 P점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점이었죠?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었죠?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6하고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식에다가 2배를 해주면 되니까 2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요거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3x 지워지니까 3y는 마이너스 10에서 y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y 값은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 거 풀이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네요. 3x 플러스 9y 마이너스 24는 이꼴 제로 처리가 되겠고, 직선 방정식이 요거였던 거죠? 요거. 그러면 그거 정리한 게 요거였죠?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럼 두 개를 더하게 해주니까 7y 마이너스 12는 이꼴 제로 이렇게 되니까 y 값은 7분의 12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y 값이 나왔으면 이제 x 값을 열심히 구해가야 되는데, x 값을 어디서 구하면 되나요? 자, 여기서 구해야 되는데 어느 쪽이 좋은가요? 뭐 둘 다 비슷합니까? 자, 뭐 3x는 하고 풀죠. 뭐 2y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y 값이 나와 있죠. 3x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 겁니까? 3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 같습니다. 됐고요. 자, 그럼 이제 해볼까요? 7분의 여기다가 얼마예요? 12를 집어넣어야 되나요? 7분의 1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4가 됩니까? 됐습니까? 아이고, 이 2배 24 처리가 된 거 맞고요. 다음에 7분의 이건 얼마입니까? 84가 되나요? 오호,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7분의 그러면 60입니까? 3x가? 숫자가 이렇습니다. x 그러면 20. 자, x 값이 7분의 20이 나오는군요. 됐습니까? 와우. 근데 이게 답이 아니네요.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죠? PR 길이를 구하라 했죠? PR 길이. PR 길이 요쪽이고 이제 x 길이는 아까 요걸 구했으니까 4에서 또 빼야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PR 길이를 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에서 7분의 20을 빼야 되는 거죠. 47이 28에서 20을 빼니까 7분의 8 해주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엄청 깁니다. 7분의 8 구했습니다. 와우. 참, 뭐 대신 뭐 풀이가 진행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좌표 표시하고 직선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그냥 이렇게 성분 좌표 표시해주면 다 얻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거리 같다라고 했는데 거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거리 같다 해서 이제 식이 나온 직선하고 원래 이제 이 부분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었으니까 이거하고 이쪽하고 연립을 해서 열심히 풀어달라. 뭐 큰 틀은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산수 과정이 좀 복잡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쫄지 말고 주어진 것들, 주어진 좌표 표시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뭐 이런 절차들을 꼼꼼하게 처리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대신 계산식이 좀 복잡하니까 복습하고 또 복습 철저히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21번 마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22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 0보다 작던 것을 만족하는 해가를 같이 만든다. 와, 2차 함수를 좀 이용해서 보면 0보다 작은 이런 부분들이 해를 같지 않는다.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해석을 하는 부분이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판별식 D를 해야 되는 거니까 4분의 D를 쓰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6에 처리되면 될 것 같고 플러스 1 마이너스 8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는데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a 마이너스 7, 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돼서 범위를 구해가는 거니까 a 값 마이너스 1, 7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범위를 쫙 구했습니다. 근데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고 최대값은 그럼 7 되겠죠. 됐습니까? 범위를 구했으니까. 자,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의미 해석만 정확하게 잘하면 쉽게 처리하는 문제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요. 2차식이 0보다 작다. 작은 이런 부분들을 구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다. t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석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해석해서 문제풀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풀만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2번 마칩니다. 23번 시작합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A, B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고 직선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P점 좌표를 뭐 그냥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좌표. 근데 Y좌표를 이렇게 해주는 게 센스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거리를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8하고 거리.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 되겠고 2A 마이너스 6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4하고 이 거리 A 마이너스 6의 제곱하면 되겠고 2A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안 씌웠고요. 그냥 거리가 결과 서로 어떻다 같다 처리해서 열심히 산수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거 전개했을 때 a제곱 이거 전개했을 때 4a제곱은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1 나머지 부분만 쓰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4 플러스 36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a제곱은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8a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36은 좀 보이는 부분 지우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자, 2a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8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지워주면 20에다 마이너스 2a 이렇게 정도 남을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1하고 이곳에 4하고 이거밖에 안 남았나요? 자, 그러면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P점 좌표를 구하라. A 값을 구했습니다. A 값이 이렇게 구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 좌표 구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하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3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4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이고 영생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주어져 있죠? 자,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BC의 길이를 구하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A, B, C 있는데 BC 길이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X좌표 차이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3제곱이 되나요? 3제곱 되면 되겠고 다음 Y좌표 차이 1 이렇게 되니까 루트 10 가볍게 구했죠? 구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음 BC 직선 방식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하면 되죠. Y-Y는 나중에 해주고요. 기울기 2에서 1 빼니까 3 처리해주면 되겠고 2에서 마이너스 뺀 거고요. Y좌표는 빼니까 1 처리해서 됐습니다. 기울기 구했고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좌표 처리해주면 되겠죠. 전체 다 3배에서 3y는 x 플러스 1, 3 되니까 여기가 4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그래서 식을 좀 이쁘게 좀 써놓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게 좋겠습니까? 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화면 쪽 직선의 방식 끝났습니다. 직선의 방식이 나왔고 그럼 뭘 것 같죠? 자, 그 다음 A에서부터 BC 사이의 거리. 자, 이 거리를 구한다는 얘기는 뭐죠? 자, 높이를 써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점 좌표가 문제가 있었죠. 0,5가 되어 있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0,5하고 거리 구하는 공식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여기다가 그러니까 1제곱, 3제곱 9 써주면 되겠고요. 0, 5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4 절대값 처리해주면은 루트 10분의 11 이렇게 처리됐나요?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넓이를 구해갈 수 있습니다. 2분의 1. 아까 맨 처음에 BC 길이가 루트 10 나왔고 지금 높이가 루트 10분의 11이 이렇게 얻어진 거죠. 됐습니까? 약분이 쫙 되니까 2분의 11 해서 구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좌표 평면에 세 점 조져 있을 때 넓이를 어떻게 구해 가느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라는 보여주는 절차대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배운 내용들을 차분하게 문제에 적용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문제 적용하면 되겠죠. 자,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이 아니라 주어진 부분들을 차분하게 잘 접근하는 그런 문제 잘 풀이하기 바랍니다. 24번 영생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24번을 끝으로 영생고 해설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